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사도밍고 김국 교수의 이슈 출발합니다. 겨울입니다. 많이 쌀쌀합니다. 저도 약간의 몸살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도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겨울 여러분들 건강하게 나시고 2020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정치도 지금 막바지 갈등의 고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과 관련된 절차들,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얘기되는 야당의 저항, 이런 마지막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여러 법안들이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사실상 통과될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 개혁 법안들,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검경 역할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통과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정치 상황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또 더불어서 필리버스터 이후 한국 정치를 정상화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치가 뭐겠습니까?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의 운영 원리고요. 더불어서 가치를 합리적이고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정치의 기능들, 국가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고, 국가의 여러 국정 정책들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국가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가, 중요한 정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들이 그동안 흔들려 왔습니다. 자, 우리의 정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48년 첫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삼선개헌, 4.4.5입, 무수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농락하고 법률로 하기는 일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4.19 혁명에 의해서 하야하고 해외로 탈출해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해서 무수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국가의 국정운영 시스템들을 뒤흔들었다가 결국은 부하의 총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과 민주세력의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권위적인 정부 또 민주적인 정부가 계속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하는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마침내 2016년 촛불혁명이 짚어졌고요. 2017년 5월에 대선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발 첫 해 어땠습니까? 그런 사회적 갈등 속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둘째인 2018년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무수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국정농단 세력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대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외로 나가면서 모든 입법을 가로막는 반대를 위한 반대 사태가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집권 여당이 물론 져야 되는 것이지만 그 출발은 극단적인 저항으로 모든 입법을 마비시키고 국정 운영을 가로막았던 제1야당에 또 있습니다. 올해 어땠습니까?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수한 불법들, 폭력들,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한 채 무수한 기물 파괴 등 폭력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검찰에 의해서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서 국정의 주요한 좌표로 얘기됐던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사법 개혁안들, 그리고 유치원 3법 이런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제 며칠 후면 모든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국정은, 특히 민주국가의 국정은 입법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공무원 조직이 이에 따라서 국가정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이 정상화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당은 한 달에 한 번씩 장외투쟁을 나가고 삭발하고 단식하고 또 국회로 둔다고 해서 또 단식하고 농성하고 계속해서 국회 밖에서의 투쟁만을 이어왔습니다. 입법부의 기능은 그것이 아니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입법부의 한자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립자의 법법자입니다. 법을 세우는 것,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부의 할 일입니다. 법이 잘못됐다면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죠. 드론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총알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과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혁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규제할 것이냐. 법을 만들어야 드론 산업도 발전이 됩니다. 지금의 드론 산업과 관련된 법으로는 드론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은 산업들이 드론과 관련된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산업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만 이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빅데이터 3법입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이 규정한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법안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그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없습니다. 수입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과 관련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류도 할 수 없고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것들 진흥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없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최첨단 산업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요. 이미 드론은 중동에서는 택시처럼 활용되고 있고요. 모든 물품 배달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 얘기되지 않는 것이죠. 유치원 3법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지원금 그리고 학부모들이 내는 피 같은 그런 돈들을 유치원 원장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 성인용품 사고 개인적으로 명품백 사고 사적인 용도로 용돈처럼 마구 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 교육기관으로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할 법안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도 기득권층의 로비를 받고 있는 그런 정당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의 상황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곡절 속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그 갈등이 있었는데 8개월 동안 정말 숙려 기간을 거치고 법에 규정된 기간을 지키느라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치가 어떤 것입니까?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우리가 들어봤지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정치, 왕은 군주 민수, 물 위에 올라탄 배처럼 거친 파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 그 배는 뒤집어지게 돼 있고 왕은 역성 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처단받는다고 우리의 성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제의를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정치 사라지게 해야죠.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정당, 국가의 발목만 잡는 정당,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고 그런 정당들은 우리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해야죠. 그래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불법적인 행태, 탈법적인 행태, 초법적인 행태를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우리 국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불법 세력들, 국가의 범죄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
말이 되는 일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마지막 최종 진행되고 있지만요. 지금까지 거의 전반적으로 33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33년형이라는 선고를 받을 정도로 중형,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대통령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범죄, 합당한 죄를 받아야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죄가는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상해 임시정부부터 3.1운동 100년의 기상으로 가까운 대한민국,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1948년 재헌의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독립수사들이 안중근 의사가, 안창호 선생이, 윤봉길 의사가,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단장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석주 의사가, 이런 분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만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만이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가 끝난 이후에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개혁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양당제 폐해 때문에 국회가 협의가, 주요 정당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위원회도 열 수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국회 문 여는 게 학교 가는 거, 학교 문을 여는 거, 계약하는 것이 어떻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은 학교가 문을 열면 당연히 학교로 가야죠. 이제는 국회 의사 절차도 바꿔야 됩니다. 양당의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 진행 절차는 법으로 규정해서 정해진 시기가 되면 전국 국회는 무조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의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몸으로 맞고 육탄전으로 가로막고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가로막는 행태, 이제는 법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 소수 정당의 그런 권한으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자신들의 의사를 국민들께 알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 의사 과정, 절차, 법을 만드는 과정도 제대로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되고 장외로 나가서 떼쓰고 땡땅 정치, 국민의 의사를 마치 볼모로 삼는 듯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이 불리하다고 하면 국민들께 좋은 정책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면 자신들이 또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수당이 되면 됩니다. 자신들의 다수당이 되는 데 의석이 부족하다. 다수의 연합을 통해서 바꾸면 됩니다. 이것이 서구 민주주의 정치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을 마다하고 불법, 폭력, 탈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국회의 입법이라든가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잘못된 행태들, 이번에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는 선거법 개혁안 그리고 사법 개혁안들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시대 정신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대 현실을 반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법은 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국민들이 요청하는 그 법안 만들어야죠.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낡은 옷이 됐을 때 또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제4차 산업혁명 시기를 지나서 제5차 산업혁명 시기가 다가왔을 때 지금의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면 당연히 또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상황은 제대로 국회를 개혁하고 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많은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이제는 제대로 나라를 위한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자성어는 저는 국태민안 가급인족 우순풍조 시화세풍이라 우리 입춘 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국태민안 뭡니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급인족,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죠. 또 우순풍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시화세풍, 세월의 시간 속에서도 세상은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국민을 괴롭혔던 군사독재, 국정농단, 잘못된 과거와 우리는 결별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꼭 같이 나눠야 될 그런 사자성어로 국태민안 가급인족 우순풍조 시화세풍, 우리가 내년에 또 입춘이 다가올 겁니다. 입춘 때 써붙이는 입춘첩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런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객이 됐기 때문에 일제의 나라를 뺏겼고, 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으로 생각하고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독재 정권이 쿠데타 일으키고 제멋대로 나라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국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안창호 선생이 얘기한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4월 총선 참여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 정치권에 보내야 됩니다. 잘못된 정치, 시민운동을 통해서 또는 국정에 대한 참여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선거법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때묻지 않는 눈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군대도 갈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18살이면 충분하게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고 봅니다. 주인 될 수 있도록 18세의 청년들이 이번 선거부터 제 권리를 행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돌프 히틀러, 정말 희대의 독재자죠. 히틀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그 권리, 나치 정부는 얼마나 제멋대로 독일이라는 나라를 나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의 지점마다 직접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레톨트 브레이트, 연극 평론가이자 작가이고 비평가이기도 하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운명을 개선해 주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잘못된 정치 바꿔야 되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나설 때 세상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들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이 맛, 여러분도 겨울철 추운 날씨에 그런 낭만과 운치도 한번 즐기면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는요, 임화 시인의 내 청춘에 바치노라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청춘, 우리 민태원 수필가가 얘기했던 청춘의 찬 기억하시죠?
박동치고 약동하는 그 청춘의 힘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청년들에 대해서 18세 선거권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을 정치인으로 적극 영입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의 잘못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게 하고 또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꼭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 청춘에 바치노라. 임화. 그들은 하나도 어디 태생인지 몰랐다. 아무도 서로 묻지 않고 이야기하려고도 안 했다. 나라와 말과 부모의 다름은 그들의 우정의 한 사람일 뿐, 사람들을 갈라놓은 장벽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얽어매듯 한데 모아 경멸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바뀐 서로 대할 수 없게 만든 하늘 아래 그들은 밤바람에 한가하는 작고 큰 파도들이 한 대양이 어울리듯 그것과 맞서는 정열을 가지고 한 머리 아래 손발처럼 화목하였다. 일찍이 어떤 피일지라도 그들과 같은 우정을 낳지는 못했으리라. 높은 예지 새 시대의 총명만이 비로소 낡은 피로 흐릴 정열을 씻은 것이다. 오로지 수정 모양으로 맑은 태양이 환하니 밝은 들판 위를 경주하는 아이들처럼 그들은 곧장 앞을 향하여 뛰어가면 그만이다. 어미를 팔아 동물을 사러 간다는 둥 낡은 고향은 그들의 잔등 위에 온갖 추잡한 낙엽을 찍었으나 온전히 다른 말들이 부르는 단 한 줄기 곡조는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미어진 구두와 헌옷 아래 서리발처럼 매운 고난 속에 슬픔까지가 자랑스러운 즐거움이었던 그들 청년의 행복이 있었다. 여러분, 청년은 흔들리기 쉬운 그런 나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맑고 명징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고요. 창의력을 가지고 빛나는 시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일자리를 찾아서 또 자신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꽃피울 그런 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그들 청춘들이 움치고 뛸 수 있는 그런 장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 새로운 도약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1공화국에서 시작해서 꾸준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왔고요. 과거 조선조 봉건왕조의 질곡의 시대부터 일제 35년의 일제강점기의 치욕과 통원의 역사를 겪었고요. 그 이후에 군사독재와 무수한 국정농단의 시대를 겪고 이제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기회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각성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했던 것 반성하고 잘된 것 제대로 더 잘하고 못한 것 새롭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야당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능하고 발목 잡고 반대만 하는 그런 마이너스의 정치에서 스스로의 정책과 능력을 과시하는 플러스의 정치로 나가야 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력 넘치는 창조와 혁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2020년 새롭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북한도 그 길에 동참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열강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에 따뜻한 지원과 격려의 손길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2020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